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인면수심의 야수에게 생지옥을 보여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취미 중 하나는 아끼는 바이크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인데, 저건 아무래도 오늘의 드라이브는 순탄하지 않을 성싶다. 나는 정체된 도로에 바이크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여자 같은데. 누구 119에 연락한 사람 있어? 땅바닥에 피가 저렇게나 많이. 설마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건가? 도로에 스민 피를 따라 시선을 옮기자 쓰러진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떨어지는 순간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얼굴도 옷도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출혈이 심한 데다 호흡도 느껴지지 않아. 위급한 상황이다. 한시가 급해. 거기다 손목에 저건 뭐지? 밧줄로 묶인 흔적 같은데. 머리에 출혈도 걱정이지만 심폐소생이 먼저다. 뭡니까 당신은? 의사예요? 아마추어가 잘못 건드렸다간. 심폐소생술은 할 줄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죽으면 안 돼. 제발 버텨주길. 이대로 놔두었다간 몇 분 안에 숨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간절한 바람을 담아 가슴을 압박하고 있자니 여성은 얄팍하게나마 호흡을 시작했다. 호흡은 돌아왔으니 이제 머리를 지어야겠군. 이럴 때를 대비해 나는 항시 응급처치 도구를 지니고 다닌다. 그럼 뒤는 맡겨도 되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눈앞에서 사람이 생사를 헤매고 있건만 현대사회는 이토록 각박하다. 몇 분 정도 기다려보았지만 도로가 정체된 탓인지 구급대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긴급 운송 벨트가 이럴 때 도움이 되다니 미리 챙기길 잘했군. 여보세요? 김은호? 긴급 환자야. 연령은 20살 전후의 여성. 두부에 열상이 있고 조금 전까지 심정지 상태였어. 위급한 상태지만 힘으로라면. 여성을 바이크 뒤에 태운 나는 힘으로가 있는 곳으로 달렸다. 그 후 긴급 수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위태로웠지만 일단 목숨은 건졌어. 힘으로. 감사한다. 여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다만 환자의 양손이나 등에 밧줄은 저 총에 의한 화상 자국이 발견됐어. 거기다 매독에도 감염됐고 상태로 보아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백했다. 힘으로. 그 말인 즉슨 네 추측이 맞을 거야. 생긴 지 오래된 상처도 있는 걸로 봐선 장기간에 걸쳐 학대당했겠지. 가슴과 옆구리에 난 총상은 나로서도 의문이지만 누군가가 여성을 총으로 저격한 것이다. 힘으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자니 여성이 정신을 차렸다. 여긴 어디야? 좋지 않은 경험이 되살아난 것일까? 안돼! 시라카! 여성은 창난 상태에 빠져 몹시 불안에 떨었다. 심신에 큰 타격을 입었어. 오늘은 진정되긴 무리일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데리고 있을게. 싫어. 알겠다. 도와줘서 고마워. 진정되면 다시 찾아오지.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다시 힘으로를 찾았다. 겨우 진정은 됐는데 사정을 물어도 통 입을 열지 않아. 경찰도 거부하고 있고. 나는 여성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네, 혹시 도울 일이 없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여성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가셨다. 이 익숙한 코롱 냄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여. 제 얘기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윽고 여성은 이제까지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도요시마 아케미, 비치 발리볼 선수였다. 받았다! 시라카! 오케이! 아케미, 나이스 리시브! 도요시마 씨는 시라카와라는 여성과 페어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은 15년지기 소꿉친구로 나이스 리시브! 초등학생 시절부터 쭉 배구를 해왔다. 20살이 된 두 사람은 비치발리볼로 종목을 전향했고 지금은 일본 3위에 올라 유망주로서 기대를 받았다. 도요시마 씨의 친구 시라카와 씨는 상냥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우리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콤비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니까. 그치? 친구의 말을 들으면 뭐든 잘 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음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이번엔 꼭 우승하자? 물론이지! 고객께서 그을린 피부의 여자를 찾고 계신다. 발견에는 즉시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서만. 어떤 남자들은 모종의 이유로 그을린 피부의 여성을 물색 중이었다. 그렇게 한 달을 찾아 헤맨 끝에 놈들은 겨우 표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리타 씨, 저기요, 저기. 오케이, 갈색 피부의 미녀 발견. 바로 토요시마 씨와 시라카와 씨였다. 놈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들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는 꼼짝 못하도록 뒤에서 목을 졸라 잡았다. 뭐야 당신들? 가만히 있어. 두 사람을 차에 밀어넣고 그대로 납치했다. 두 사람은 손발이 묶인 채 어두컴컴한 방에 내던져졌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하지 마, 케미. 괜찮을 거야. 시라카와 씨는 두려움에 떠는 의뢰인을 열심히 달랬다고 한다. 잠시 후 두 사람 앞에 사건의 원흉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부터 너희 노예가 되어줘야겠어. 그것이 남자의 첫 마디였다. 그런 헛소리를 잠자코 들어야 할 이유 따윈 어디에도 없었다. 제정신이야? 이거 범죄야! 그래! 경찰에 신고할 테다! 두 사람은 거세게 저항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대한 남자의 대응은 매우 심플했다. 바로 폭력을 쓰는 것이었다. 에?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익숙한데 아마 비치 발리볼 선수였던가? 두 번 다신 대회에 못 나가더라. 팔을 꺾어버릴까? 놈들은 폭력에 이어 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가했다. 우린 무서운 사람이거든. 팔 꺾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살아서 다시 운동하고 싶으면 얌전히 내 말에 따라. 알겠냐? 미래의 희망을 품는 두 사람의 반항심은 이걸로 반쯤 꺾이고 말았다. 그 후 토요시마 씨와 시라카와 씨는 각각 다른 방에 감금되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시라카와는 괜찮을까?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의뢰인은 친구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낯선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선생님, 이쪽입니다. 훌륭하네, 나리타군. 이 그을린 피부 정말 아름다워. 자네가 뭘 좀 아는구만. 감사합니다. 토요시마 씨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 알아. 사고 토시오. 정치인이야. TV에서 보았던 유명 인사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저분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동심성의껏 봉사해라. 그러지 않으면 팔과 무릎을 박살내겠어.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 남자는 진심이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나리타라는 남자가 방을 나선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쁜 엄마다. 엄마라니 무슨...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야, 저기 보이지? 말도 안 돼. 저 사람 전통 연극 배우 아니야? 나리타는 방에 난 작은 창문을 가리켰다. 창문 너머의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기업의 사장 등 하나같이 저명한 인사들 뿐이었다.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토요시마 씨에게 나리타가 말했다. 이제 알겠지? 여긴 네 나라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경찰도 네 편이 아닐 테니까. 그것은 모든 희망을 깨부수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곳은 사구 의원이 비밀리에 세운 권력자 전용 불법 시설이었고 그 운영을 맡은 게 나리타가 이끄는 한굴의 조직이었다. 유명인이나 부유층 가운데는 평범한 자극에 질린 사람이 부지기수다. 나리타군, 키 작은 여자를 준비해주겠나? 예, 맡겨주십시오. 권력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 조직에 단숨에 매료되었다. 시라카와, 나 괴로워. 끔찍해. 괜찮을 거야. 여기서 나가면 다시 최고를 목표로 노력하는 거야. 알겠지? 벽 너머의 대화만이 두 사람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중 시라카와 씨는 창문을 통해 어떤 광경을 목격했다. 죽어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과격한 행위 끝에 죽음에 이른 여성의 시체가 밖으로 옮겨지는 광경이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뿐이야.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한 두 사람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날 밤
시라카와 씨는 의뢰인에게 제안했다. 여기 있어봤자 죽기밖에 더해? 도망쳐야 돼. 그건 알지만 어떻게 도망치게? 고객을 인질로 잡는 거야. 식사할 때 쓰는 포크를 무기로 쓰면 돼. 기사회생의 탈출 계획이었다. 달리 방도가 없다고 여긴 두 사람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엄마! 난 네 엄마가 아니야. 움직이면 죽여버리겠어. 농담 아니야.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베풀 자비는 없어. 알겠네. 알겠으니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게. 두 사람의 행동은 마치 배구 콤비 플레이처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인질이 있는 한 감시자들도 손쓸 방도가 없다. 이쪽이 출구였지? 두 사람은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희망은 덧없이 무너져 내렸다. 잊을만 하면 꼭 나온단 말이지. 이런 멍청한 여자들이. 시설의 관리자인 나리타가 등장한 것이다. 비켜! 이놈이 죽으면 너도 곤란해질 텐데. 할 수 있음 해보든가. 웬만큼 깊게 찔러넣지 않는 이상이야. 그런 걸로 못 죽일걸. 나리타군! 나리타는 당황하긴커녕 인질을 찌르라고 도리어 부채질했다. 사람을 죽일 각오는 돼 있고 미래를 전부 버릴 수 있겠느냔 말이야. 나리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못할 것 같아? 평범하게 살아온 여성이 사람의 목을 찌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 사람의 망설임은 계획의 치명적인 틈을 만들었다. 하청미 주제에 감히! 우릴 뭘로 보는 거냐!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이 느슨해져 인질을 놓쳐버린 것이다. 나리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내 사격 실력을 따라올 자는 없지. 자, 추하게 죽어라! 그런데 탄환이 발사되는 순간 시라카와 씨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다. 스스로 몸을 날려 도요시마 씨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발사된 탄환은 총 4발이었다. 그중 2발이 시라카와 씨의 가슴과 옆구리에 박혔다. 세 발째 탄환은 도요시마 씨의 옆구리,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시라카와 씨의 오른팔을 관통한 다음 그 뒤에 있던 도요시마 씨의 가슴에 박혔다. 탄환에 맞은 두 사람은 피웅덩이 위로 포개어지듯 쓰러졌다. 둘 다 가슴에 맞았군. 이래서야 살긴 글렀구만. 늘 하던 대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소유한 시체 유기장에 옮겨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아무렇게나 실린 채 이동되었다. 의뢰인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시체 유기장으로 옮겨지던 도중이었다. 그때 시라카와 씨의 팔을 관통하고 위력이 깎인 탓에 탄환이 심장에 닿지 않았던 것이다. 나 살아있는 건가? 맞아, 시라카와는. 의식이 또렷해질 즈음 의뢰인은 시라카와 씨를 눈으로 찾았다. 하지만 시라카와 씨의 몸은 이미 싸늘해진 뒤였다. 시라카와 안돼! 상실감과 슬픔에 통곡하던 의뢰인은 재차 다짐했다. 시라카와가 날 지켜줬어.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그놈들에게 복수할 거야. 트럭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었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 시라카와, 이런 데 두고 가서 미안해. 의뢰인은 복수를 결심하고 트럭에서 뛰어내렸고 고속도로 위에서 내게 발견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의뢰인은 덜덜 떨면서도 목소리를 쥐어짜서 냈다. 그곳에선 인간성도 존엄도 모두 짓밟혔어요. 나도 시라카와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물었다. 당신과 친구분을 지옥에 떨어뜨린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 묻자 토요시마 씨가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당연하죠. 시라카와의 하늘 볼 수만 있다면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그 깡패놈들도 상류계급 운운하는 쓰레기들도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요. 저는 인면수심의 악인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한과 분노를 제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왜일까?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엄청나게 믿음직스러워. 친구와 자신의 존엄을 빼앗긴 여성의 가느다란 통곡.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분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서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무고한 여성들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쓰레기들과 세욕의 눈이 멀어 피해자를 해치는 악당들, 그 추하디추한 하반신을 바로 나 이주인이 산산히 부숴주마.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을 내가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주지. 나는 곧바로 정보상 고다이를 만났다. 사고와 나리타의 조직은 졸부들의 놀이터로 이 바닥에선 유명해.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그렇게나 많단 말인가. 고다이에게 시설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건네받았다. 참고로 나리타는 자신의 사격 솜씨에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 정보 감사한다. 놈들은 버려진 건물 지하를 개조해 아지트로 삼았다. 오늘은 둘 다 여기 있을 거야. 흠씬 두들겨 패줘야겠어요. 이윽고 루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여러분. 저 세상으로 갈 시간이에요. 뭐야 저것들은? 나리타군, 이래서야 곤란하네. 쥐새끼들을 들여보내다니. 습격이냐? 날 얕봐도 너무 얕보는군. 내 사격 솜씨는 최강이라고. 유언이나 먼저 들어주지. 나리타는 자신을 절대적인 강자로 인식하는 듯했다. 놈의 헛된 자존심을 마땅히 꺾어두어야 한다. 루카와 그거 이리 주겠나? 네, 선생님. 물총 여기 있습니다. 뭐 물총? 지금 청년하자는 거냐? 내 무기를 보자. 아니나 다를까 놈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딴 장난감으로 날 쓰러뜨리시겠다. 죽고 싶어 환장했군. 입 그만 놀리고 얼른 덤비기나 하시지. 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호흡 리듬, 근육의 수축, 그리고 탁한 눈빛을. 한 놈 잡았다. 둘 잡았다고? 이런 공격 따위 나로서는 맞는 게 오히려 어렵다.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더니 너무 느려서 기가 찰 지경이야. 이윽고 물총에서 빨간 액체가 발사되었다. 받아라. 참고로 이 액체는 고추가 들어있다. 장난은 이제 끝이다. 염라대왕이 너희를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 냄새나는 아저씨도 잡았습니다. 예리하여 우린 놈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놈들은 고문실에서 정신을 차리고는 꽥꽥 소리 질러대기 시작했다. 이 자세는 뭐야? 너네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내 놈들 같은 하층민과는 격이 다르단 말이다. 닥쳐라. 품성은 원숭이만도 못한 것들이. 빨간 팬티 잘 어울리시네요. 너희는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권력자들의 성놀이개로 삼았다. 말을 듣지 않을 시엔 목숨까지도 빼앗았지. 피해자들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내가 묻자 놈들은 귀가 더러워질 만큼의 개소리를 짓거려댔다. 하! 웃기는 소리. 여자 따윈 단물만 쭉 빨아먹고 버리면 그만이야. 말 잘했는 나리타군. 어리석은 하층민 따위 우리의 장난감에 불과해. 써줬다고 오히려 감사하지를 못할 망정.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한 꼴이었다. 잘 알았다. 우선 팔을 젤리로 만들어주지. 뭐? 나는 다짜고짜 오한마를 지켜들었다. 그리고 묶어둔 놈들의 팔끝부터 때려부수기 시작했다. 다신 총을 못 잡게 해주지. 이것은 남미에서 행해지는 고문 발젤리다. 마약 매출을 빼앗은 벌이다. 안돼! 이름 그대로 물렁한 젤리처럼 될 때까지 팔을 두들겨 패는 고문이다. 뼈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놈들의 팔을 오한마로 내려쳤다. 하지만 오늘의 메인 디쉬는 지금부터다. 선생님, 데려왔습니다. 수고했다. 오늘의 주역은 바로 이 사양소다. 뭐야 저 손은? 대체 뭘 하려고? 소를 본 놈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후 소들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나가 그 단단한 머리로 놈들의 고관을 들이받았다. 지하실에 굉음이 울려 퍼졌다. 놈들의 물건이 파열되었다는 증거다. 사양소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을 둘러싸고 수컷끼리 경쟁을 벌인다. 있는 힘껏 머리를 들이받아 힘을 겨루는 것이다.
놈들이 입은 바지에는 암컷 사형수의 페로몬과 수컷의 채취가 묻어있다. 충격으로 날아가더라도 끈의 원심력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다시 돌아왔. 그럴 때마다 흥분한 소들이 놈들의 고관에 다시 머리를 들이받는다. 체중이 400kg에 달하는 사형수가 시속 60km로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 살려! 고관은 물론 골반까지 산산조각이 난다. 발은 젤리 상태에 골반은 완전히 망가졌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다 말할 테니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게. 놈들이 충혈된 눈으로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말을 꼬지god대로 들어줄 내가 아니다. 당연히 안 되지. 난 말이야, 너희 같은 악당의 고관은 물리적으로 뭉개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열등한 너희들은 우리의 장난감이다. 망가질 때까지 가지고 놀아줄 테니 영광으로 알도록. 안돼. 그 후 놈들은 골반이 깨지고 내장이 뭉개진 채 사망했다. 놈들에게 어울리는 최후군. 선생님, 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소들을 떼어놓느라 애를 먹었다는 것은 여기서만의 비밀이다. 그 후 시설 고객 리스트를 회수해 언론에 넘겼다. 여성을 불법으로 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로 인해 많은 권력자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의뢰인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증거였다. 시라카와 원수는 갚았어. 의뢰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내 존재에도 의미가 있으리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